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봄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여름이 찾아오려는 걸까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랐습니다. 봄이 간절했던 증시에도 오늘은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데요. 2020까지 올랐었던 코스피는 장중에 2030 근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열기 속에서 유망 종목으로 열기를 한층 더해주실 멘토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시죠.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어떻게 한 주가 왔는지 모를 만큼 잘 지냈습니다. 네, 멘토님이 딱 나오시니까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2030까지 근처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좀 주춤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코스피는 고, 코스닥은 스탑인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사실 지수만 따지면 코스피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코스닥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 효과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급등은 일단은 FOMC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일본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었잖아요. 일단은 유지로, 동결로 발표가 났는데요. 시장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기본적으로 BOJ 회의의 결과는 거의 동결이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예상대로 나온 것이 시장의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냥 시장의 중립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원엔 환율이 지금 보시면 떨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한 피해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현대차 좀 많이 오르죠. 현대차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짚어가보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IT 이런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업종에 있어서도 관점은 똑같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업종도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업종을 보시는 것이 수익률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업종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유동성 유입에 의한 효과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현선물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고 있죠. 3월에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수급이 많이 쏠릴 테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건설도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3월장 결국 안 올랐던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텐데 그럴 업종들은 자동차와 건설, 유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유통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추천주로 주셨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네, 멘토님 아직은 조금 저조하네요. 롯데 쇼핑이었는데요. 수익률은 4%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롯데 쇼핑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아직은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지난주에 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핵심 이슈가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었어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게 되면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수출주로 이동하면서 수출 경기 민감 대형주가 강세 그리고 내수주가 약간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관점에서 유통
금융주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 화폐의 이제 그 가치를 말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은 앞으로도 이제 원화가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수출도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약간 떨어졌다. 다만 시장 상황에 의한 것이지 기업 자체가 크게 변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울렛 부분의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마트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시작된다. 그리고 해외 실적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지만 그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는 거였어요. 제가 외국인의 수급을 항상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최근 며칠간은 매도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조만간 매수 기조로 전환이 될지 이에 따라서 롯데쇼핑의 주가는 반등을 시도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탈가 그러니까 손절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23만 원 이제 하향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분위기에 따른 수출주 대비 내수주의 약세 때문인 것이지 롯데쇼핑 내부적인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일단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 23만 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8만 원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우현진 멘토의 세일즈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국내 최초 한국어용 워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한글과 컴퓨터 아마 여러분과 가장 친숙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전에 아레아 한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 업체고 네. 보유하신 PC에 아마 한글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친숙한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제 가장 주요 핵심 포인트는 모바일 오피스 시장 개화에 따른 매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은 PC에서만 쓰이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에도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요 체크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태블릿 PC에도 키보드가 또 내장이 된 태블릿 PC가 많아요. 그렇다면 워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고 스마트폰도 갈수록 이제 화면 크기가 커집니다. 아이폰이 커졌다시피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간단한 한글 작업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동 중에 이제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편집 확인 정도는 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이 한글 프로그램, 한글 오피스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획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 9월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4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이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4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 작업까지는 아니어도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확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에 계속해서 이 한글 오피스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갤럭시 S6와 갤럭시 6 엣지에도 지금 탑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슈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갤럭시 S6가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판매가 계속해서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탑재된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오피스도 계속해서 그 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탑재를 시켰을 때는 굉장히 저가에 이제 탑재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아마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갤럭시라는 핸드폰이 한국에만 팔리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한글과 컴퓨터의 인지도 그리고 영업력은 확대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또 그 태블릿 PC에도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글과 컴퓨터의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PC의 매출에 더해서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의 매출이 좀 확대되는 부분, 이것이 아마 현재 한글과 컴퓨터를 보는 뭐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우려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한 가지가 바로 이 태블릿 PC 등 스마트폰으로의 한컴 오피스 매출이 조금 예상보다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였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 봐요. 사실 뭐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기대치가 그때는 너무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많이 되었었고 한글 컴퓨터는 주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28,000원까지도 상승했다가 하락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대치를 밑돌았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기 높았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고 이미 그런 기대치에 대한 실망감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만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모바일 부문입니다. 지난해에 결국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지적해 주셨고요. 이러한 리스크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이 PC 부분의 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PC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 공공기관에서도 대량적으로 이제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는데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한글 2007이나 아니면 한글 2010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글 2007을 좀 주력적인 소프트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14로의 교체가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에 가장 주력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한글 프로그램인 한글 2012, 한글 2014로 올해 내에 계속해서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PC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로 대량으로 교체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PC 교체 주기가 보통 이제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PC 교체 주기가 거의 다다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교체 시기가 온 건가요, 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PC를 교체를 하게 됐을 때는 뭐 PC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대규모적인 이제 업데이트나 아니면 재구매가 필요해요. 그 관점에 있어서는 한글도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체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한글 2014가 나올 때 맥PC용 한글 신제품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는 가끔 이제 그 노트북을 들고 커피숍에서 뭐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맥PC를 차도남이시네, 차도남. 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데 맥PC를 쓰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무슨 PC지?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보면은 다 그 사과 마크가 그려져 있는 맞아요. 꽤 PC를 많이 쓰시는,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맥PC는 가격이 되게 비싼데 한국 것도 좋은데 또 맥PC만의 장점이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맥PC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번에 한글의 맥PC용 오피스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도 계속해서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외형 선장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사실 그 한글 2014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개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한글 2007을 써도 뭐 그렇게 웬만한 작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그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교체는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무실에서는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특수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동시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라넷을 통한 협업이라든지 하나의 문서를 두 명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번 한글 2014부터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SNS로의 빠른 업로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피스가 이제 한국에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발로의 매출이 이번 해부터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도
규제도 가져보시면 좋겠고,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맞아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매출에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불법 복제하시면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추이를 보시면은 그 불법 복제가 매년 약 10%씩은 감소하는 추세에 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P2P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 많이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료로 조금씩은 정착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음원의 경우도 그래요. 음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뭐 누가 돈 내고 음악을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월정액이든 아니면은 네. 음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디지털 음원을 구입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료로 지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규제도 또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규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복제에 의한 손실,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뭐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도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핀테크에도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의 주요 모멘텀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라우딩 컴퓨팅 뭐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먼저 이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일정 서버에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나 저장 공간들을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PC에서는 거기서 필요한 프로그램만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장점이 뭐냐면 내 PC에 굳이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예. 포토샵이 없어도 이제 포토샵을 쓸 수 있고, 그렇죠? 네. 화면에 나오시는 대로 저 구름처럼 생긴 이 대량 서버에서 프로그램도 빌려 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보들도 빌려 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빌려 쓰는 그 사용료, 월 임대료만 이제 내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일반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달 초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통과했다라는 부분은 이전에는 이게 서버에 있는 것을 빌려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할 것이다,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한정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한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핀테크로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그 부분이 이제 금융 부분의 보안이 문제가 된다 해서 제약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금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많이 풀었어요. 그만큼 네.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시면 좋겠고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1년까지 매년 약 45% 정도 상당한 고성장을 보여줄 것 같고, 또 클라우드 전문 벤처인 한컴 커뮤니케이션을 설립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네. 진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향후 핀테크라든지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신규 산업도 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게 됐을 때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즉 시장에서 플랫폼 위치를 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내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피스를 런칭할 것으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PC와 모바일 그리고 웹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들을 앞으로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매출에 반영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충분히 시장의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만한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인데, 한글과 컴퓨터도 카이스트와 손잡고 헬스케어 부문도 진출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적이 아직은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네. 뭐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와 함께 헬스케어 사업의 업무 협약을 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과 컴퓨터와 카이스트가 공동적으로 아마 헬스케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것은 웨어러블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는 IT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그 애플의 아이워치 같은 경우 뭐 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맞아요. 어쨌든 그 네.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스마트워치를 네. 중심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아마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한글과 컴퓨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카이스트와 손잡고
업체들하고 함께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헬스케어가 이제는 그 치료 위주에서 앞으로는 그 예방 위주로 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치료가 중점적인 사업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역시 제가 플러스 알파 매매라고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열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데 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표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 2012년에는 600억 원대에서 2013년 700억 원대, 그 다음 800억 원대, 올해는 1000억 원대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자릿수가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변환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실적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서 이제 200억 원대에 머물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약 300억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안정적인 실적이 견조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PS 같은 경우 올해가 1,000원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를 봤을 때는 PER이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되거든요. 업종내를 보면은 저평가된 수준인가요? 아니면 낮은 수준은 아닌 건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성장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고밸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실적도 양호하지 않을까. 물론 연간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분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가 갈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이나 이런 태블릿 부분의 그 소프트웨어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기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글과 컴퓨터 연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4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지난 2월 며칠 전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던데요. 차트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한국 컴퓨터는 그동안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감에 의해서 주가가 한 템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고가는 28,400원까지 기록했던 가격대가 지금 10,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거칠 만큼 거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장기적인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외국인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300원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는 이제 종목을 드릴 때 보통 약 중기적인 관점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역배열입니다. 21선 위로 일단 올라왔고 앞으로는 조금씩 정배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전략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수가는 18,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가가 1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약간 조정 시에 좀 담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수하시게 됐을 때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22,000원 정도면 네네. 어느 정도 기간으로 담아보면 좋겠다. 참고하실 기간이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기간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신의 한데. 영역이죠, 신의 영역. 네. 빠르면 1, 2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린다면 3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거나 그런 종목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약이라든지 IT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가치적인 성장주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000원은 이제 이전에 매물대가 됐었던 가격입니다. 한번 상승을 했을 때 고점
이전 부분에 저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2,000원까지 1차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그래서 17,500원은 한글과 컴퓨터가 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예. 이전 저점을 찍고 반등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현진 멘토의 오늘 종목 세일즈 유망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매수 가격은 18,700원대에서 저점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7,500원으로 전환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수요일인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